자기 이제 선생님이 칼라본 준 거 참고하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고 이제 오늘 받은 멍꾸리를 보면서 늘 얘기하지만 직보는 내용 정리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용 정리는 니네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내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떤 선지는 맞다고 판단하고 어떤 선지는 틀렸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짚어보고, 니네 그 모의고사 외부 지문을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객관식은 못 만들었고, 그래도 OX나 빈칸 넣기로나마 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채워보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두면 또 정작 시험에는 한두 문제 나오고 뭐 끝나겠죠. 자, 그러면 정석가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정석가 고려가요야. 고려가요는 반드시 갈래에 대한 특성을 한 문제 정도는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래의 특성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암기할 거는 암기해야 돼. 오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집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칼라본 준 걸로 이제 복습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되 선생님이 밑줄 친 거, 뭐 네모나게 묶어놓은 거 2번 정도 보고, 별표 친 거는 암기를 넘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 말장난을 늘 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복습할 때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갖고 막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내용 받아들이면서 외울 건 외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런 인쇄되어 있는 활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정리해 준 거는 사실 니네께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로 다시 정리를 해서 완전히 니네 걸로 좀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고려가요, 고려소교는 이제 향가와 정반대로 서민적이고 현실적이고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하는 민요적인 성격이 이제 강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궁중악으로 쓰이게 되는데 의외로 궁중악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부터야. 자, 아무튼 궁중악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후에 다른 구절들이 이제 덧붙었을 거라는 건데, 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려가요랑 좀 많이 달라. 그 지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작품의 정서나 내용이랑 안 맞거든. 이질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려가요는 이 후렴구가 원래 없다가 나중에 덧붙었을 걸로 보는데, 이 정석가는 예외라는 거야. 정석가는 오히려 이 후렴구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렴구가 후대에 삽입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1년 가끔씩 이제 서사라고 말장난을 치죠. 1년 혹은 서사가 후대에 뒷붙여서 임금을 송축하는 이질적인 내용이 후대의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삽입이 됐을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흥을 돋우고 조흥,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는 여운구, 뭐 아질가, 난한, 그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후렴구. 자, 후렴구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고려가요는 후렴구가 강년의 마지막에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운율 형성하고 구조적 안정감이나 통일감을 가져다주고 연을 나누는 분연의 기능을 해. 그런데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주로 의성어나 감탄사 같은 의미가 없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의미가 들어가는 두 작품이 있어요. 가시리, 위증질과 대평성대, 그리고 이 정석가, 유덕하신님 여의와지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차이점이 있고, 원래는 작품 전반의 정서 내용이랑 이질적인데 얘는 이질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궁중악으로 쓰이면서 덧붙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 준 거 보면 보통 너희 학교 선생님 필기는 초록색으로 이제 체크를 해줬는데 당연히 안예라고 돼 있는 거 안양예고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거나 무시하시고 우나 우성이라고 돼 있는 거 혹은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 그런 걸 참고하세요. 여기는 없네. 이 단어는 너희 학교 선생이 굉장히 성의 없게 가르쳤나 보다. 니네 필기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용어도 좀 조심해야 돼.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연이 나뉘는데 그런 걸 이제 분연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장체라는 말로 또 말장난을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랑 정반대되는 개념이 연속체야. 가사 같은 애들 보면은 연구분 없이 쭉 이어지죠. 그런 걸 연속체라고 그래. 그런 말장난에 이제 또 놀아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지. 하나만 이제 생각하면 돼.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해도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님과 헤어지고 싶다 하니까 당연히 반어법이겠죠. 그래서 이 후렴구 자체는 반어법인데 이걸 말장난 또 포인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반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역설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아이러니하다라는 의미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서 정리하시고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혹시 추워지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은 니네가 읽어보면 될 거고 이제 멍꾸리를 봅시다. 자, 늘 그렇듯이 너희들이 그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애들은 밑줄을 쳐서 강조를 해놨고 틀린 부분은 아예 선지를 삭제해버리거나 지워버렸어.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시험을 치를 때 항상 유의해야 되는 거 발문을 꼼꼼하게 보라는 거야. 발문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적절한 걸 묻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건지 그리고 항상 발문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발문을 보면 선생이 나한테 요구하는 답이 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촬영은 여기까지만.